한국 고미술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예술 분야로 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예술 작품을 포함합니다. 한국 고미술의 주요 특징과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자기. 청자고려 시대에 번성했던 청자는 섬세한 상감 기법과 독특한 비치색이 특징입니다. 청자는 한국 도자기 예술의 정수로 평가받습니다. 백자 조선 시대의 백자는 간결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흰색 도자기입니다. 왕실과 사대부 가문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2. 회화. 산수화. 한국의 자연경관을 그린 산수화는 조선시대에 특히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겸재정선이 있습니다. 사군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그린 사군자는 선비의 덕목을 상징하며 한국 고미술 회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3. 불교미술. 탑, 석탑과 목탑 등 다양한 형태의 불탑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경주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습니다. 불상.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제작된 불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석굴암 본존불과 같은 작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4. 공예. 자수. 다양한 색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자수 작품은 한국의 전통적인 공예 기술을 보여줍니다. 금속공예.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다양한 금속 공예품이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금관과 같은 왕실 유물은 그 정교함과 화려함이 돋보입니다. 서예. 한글 서예. 조선시대에 한글이 창제된 이후 한글 서예가 발전했습니다. 다양한 서체와 필법을 통해 예술적인 글씨를 창작하였습니다. 한문서의 고전 한문을 이용한 서예 작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예는 글씨체뿐만 아니라 글의 내용과 배치까지 고려하는 예술입니다. 한국 고미술은 그 독창성과 예술성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연구와 보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미술품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 고미술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고미술은 다양한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각기 다른 스타일과 기법이 나타납니다. 1. 삼국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에는 각 나라의 고유한 예술적 특징이 발전했습니다. 고구려 벽화가 유명하며 주로 고분에 그려진 그림들로 전사, 사냥 장면 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강서대묘의 벽화가 있습니다. 백제. 섬세하고 우아한 미술품이 많습니다. 금동 대학로와 같은 금속 공예품이 대표적이며 불교 예술도 발전했습니다. 신라. 특히 금관을 포함한 금속 공예품이 유명합니다. 불교 예술이 발달하였으며 황룡사, 구축, 목탑과 같은 대형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2.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는 불교 예술의 황금기로 불리며 많은 불교 사찰과 탑, 불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석굴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굴암 석굴사원은 정교한 불상과 석조 건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불국사는 대규모 사찰로 다보탑과 석가탑이 유명합니다. 이 두 탑은 한국 석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3.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불교 예술과 도자기 예술이 꽃을 피운 시기입니다. 청자고려. 청자는 비치색의 아름다움과 섬세한 상감 기법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작으로는 상감청자, 운항문, 매병 등이 있습니다. 불화 불교 그림도 이 시기에 많이 제작되었으며 섬세한 필치와 화려한 색채가 특징입니다. 4.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유교 문화가 중심이 되었고 민화와 한글 서예 등 다양한 예술 형태가 발전했습니다. 백자. 조선 백자는 단순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녔으며 왕실과 사대부들이 애용했습니다. 민화. 서민들이 그린 그림으로 실용적이고 소박한 주제와 밝은 색채가 특징입니다. 서예. 한글과 한문 서예가 모두 발달하였으며 여러 서체가 발전했습니다. 특히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가 유명합니다. 공예와 건축. 한국 고미술은 공예와 건축에서도 두드러집니다. 공예. 나전 칠기족의 껍질로 장식하는 기법, 금속 공예, 목공예 등이 있습니다. 특히 나전 칠기는 정교하고 화려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건축. 전통 한옥 건축과 사찰 건축이 발전했습니다. 한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로 기와와 목재를 주로 사용합니다. 경복궁, 창덕궁과 같은 궁궐 건축도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고미술은 그 독특한 예술적 가치를 통해 한국 문화와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고미술 작품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전시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속공예. 한국의 금속공예는 뛰어난 기술력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고구려 금속공예품 중 대표적인 것은 무덤에서 발견된 황금 장신구와 무기들입니다. 특히 황금으로 만든 왕관과 장신구는 고구려인의 세련된 금속공예 기술을 보여줍니다. 백제의 금속공예는 부드러운 곡선미와 정교한 세공 기술로 유명합니다. 백제. 금동 대학로는 이러한 기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신라의 금관과 금귀걸이는 그 화려함과 정교함으로 유명합니다.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은 신라 금속 공예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회화.
한국 회화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발전해왔습니다. 고려 시대의 불화는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묘사가 특징입니다. 특히 수월관음도와 같은 관음보살도를 통해 고려 불화의 예술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 초상화 조선시대에는 인물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품격까지 담아내려는 초상화가 발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두서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민화 조선 후기에 발달한 민화는 서민들의 생활과 염원을 담은 그림으로 소박한 소재와 밝은 색감이 특징입니다. 호랑이와 까치를 그린 호작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불교 미술. 한국의 불교 미술은 다양한 시대에 걸쳐 풍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탑석탑은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불국사다보탑과 석가탑은 그 정교함과 균형미로 유명합니다. 불상은 다양한 형태와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석굴암 본존불은 그 조각미와 종교적 상징성으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서예. 한국의 서예는 글씨의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문서의 고전 한문을 사용한 서예로 다양한 서체와 필법이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의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있습니다. 한글서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 한글서예도 발전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활용한 독특한 미적 표현이 특징입니다. 건축. 한국의 전통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궁궐 조선시대의 궁궐 건축은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경복궁, 창덕궁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찰 건축은 불교의 종교적 상징성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등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옥 전통주택인 한옥은 자연 소재를 사용하여 건축되며 온돌과 마루 등 한국의 독특한 생활 문화를 반영합니다. 한국 고미술은 이렇듯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예술품은 그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유산들은 현대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 보존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교 미술의 발전과 특징. 한국의 불교 미술은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예술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불교 미술은 주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발전했습니다. 고구려 초기 불교 미술은 주로 고분 벽화와 불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사신도와 같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백제는 우아하고 섬세한 불교 미술로 유명합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등이 대표적입니다. 신라 불교 미술은 장엄하고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경주 황룡사 9층 목탑과 같은 대형 불교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는 불교 미술의 황금기로 불리며 이 시기의 예술적 성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석굴암 경주 석굴암은 정교한 석조 건축과 아름다운 불상으로 유명합니다. 석굴암 본존불은 그 조각미와 종교적 상징성으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불국사는 다보탑과 석가탑으로 유명하며 정교한 석조 건축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 두 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입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는 불교의 황금기로 다양한 불교 미술 작품들이 제작되었습니다. 대장경판 해인사에 보관된 8만 대장경은 고려 시대의 불교 학문과 출판 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불화는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묘사가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미타 삼존도가 있습니다. 청자고려 청자는 불교 의식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물들로 제작되었습니다. 상감기법이 특징적인 작품들이 많습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유교를 국교로 삼았지만 불교 미술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불화조선 후기에 제작된 불화는 소박하고 정교한 묘사가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관음보살도가 있습니다. 탑 조선시대에도 석탑이 많이 제작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법주사 팔상전이 있습니다. 공예. 한국의 전통 공예는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여 독특한 아름다움을 창출했습니다. 나전칠기. 나전칠기는 자개조개 껍질을 이용해 화려한 무늬를 만드는 공예입니다. 조선시대의 나전칠기 작품들은 정교한 기술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목공예. 목공예는 주로 가구와 생활용품에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장롱, 책장 등은 정교한 조각과 실용성이 결합된 작품들입니다. 금속공예. 금속공예는 다양한 장신구와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은수저와 청동기들이 유명합니다. 건축. 한국의 전통 건축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궁궐. 조선시대의 궁궐 건축은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경복궁, 창덕궁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찰 건축은 불교의 종교적 상징성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등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찰 건축은 대웅전, 법당, 승방 등 다양한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옥. 전통주택인 한옥은 자연 소재를 사용하여 건축되며 온돌과 마루 등 한국의 독특한 생활 문화를 반영합니다.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경치와의 조화로운 배치를 중요시합니다. 서예. 한국의 서예는 글씨의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문서예. 고전 한문을 사용한 서예로 다양한 서체와 필법이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의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있습니다. 한글서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 한글서예도 발전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활용한 독특한 미적 표현이 특징입니다. 한글서예는 특히 조선 후기에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한국 고미술은 이렇듯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예술품은 그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유산들은 현대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 보존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섬유공예와 자수. 섬유공예. 한국의 전통 섬유공예는 주로 한복과 보자기 등 다양한 섬유 제품으로 표현됩니다. 한복.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은 아름다운 색감과 선으로 유명합니다. 한복은 계절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이 사용되며 특히 여성용 한복은 고운 색실로 수놓은 자수와 함께 정교하게 제작됩니다. 보자기. 보자기는 물건을 싸서 보관하거나 선물할 때 사용되는 천입니다. 보자기는 다양한 색상과 패턴으로 장식되며 접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자수. 자수는 다양한 색실로 천의 그림이나 문양을 수놓는 기술입니다. 한국의 전통 자수는 섬세하고 정교한 무늬가 특징입니다. 궁중자수, 왕실에서 사용된 자수로 복잡하고 화려한 무늬가 특징입니다. 용, 봉황, 꽃무늬 등이 자주 사용됩니다. 민속자수. 서민들이 사용한 자수로 비교적 소박하고 간결한 무늬가 많습니다. 주로 생활용품이나 옷에 사용되었습니다. 종이공예. 한국의 종이공예는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작품들로 유명합니다. 한지는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종이로 튼튼하고 질긴 특징이 있습니다. 한지공예. 한지 등 한지를 이용해 만든 등은 부드러운 빛을 내며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한지 공예품. 한지를 접거나 붙여서 만든 다양한 공예품들이 있습니다. 한지꽃, 한지그릇 등은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민속미술. 민속화. 민속화는 서민들의 생활과 염원을 담은 그림으로 소박한 소재와 밝은 색감이 특징입니다. 호작도 호랑이와 까치를 그린 그림으로 호랑이는 악기를 물리치는 상징으로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상징으로 그려졌습니다. 민화생활 속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 그림들로 해학적이고 소박한 표현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책가도가 있습니다. 탈춤. 탈춤은 다양한 탈을 쓰고 춤을 추며 사회적 풍자와 해학을 담은 민속 예술입니다. 탈춤에 사용되는 탈은 각각의 캐릭터와 상징을 담고 있으며 그 제작 과정도 하나의 예술입니다. 도자기. 한국 도자기의 역사는 매우 길며 각 시대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도기. 신라시대의 도기는 주로 토기를 사용하였으며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가 많습니다. 고려청자. 고려청자는 빛휘색의 아름다움과 섬세한 상감 기법으로 유명합니다. 고려청자는 다양한 형태와 무늬로 제작되었으며 특히 상감 기법을 사용한 청자는 그 예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조선백자. 조선백자는 단순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흰색 도자기입니다. 조선시대의 백자는 왕실과 사대부 가문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랑아리가 있습니다. 건축의 심화. 사찰건축. 사찰건축은 불교의 종교적 상징성과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사찰은 대웅전, 법당, 승방 등 다양한 건축물로 구성되며 각각의 건물은 독특한 구조와 장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웅전 불교 사찰의 중심 건물로 주로 불상을 모시는 곳입니다. 정교한 목조 건축과 화려한 단청이 특징입니다. 범종과 큰 종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건물로 종소리로 사찰의 일정을 알리거나 의식을 시작합니다. 전통주택 한옥. 한옥은 자연 소재를 사용하여 건축되며 온돌과 마루 등 한국의 독특한 생활 문화를 반영합니다.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경치와의 조화로운 배치를 중요시합니다. 온돌. 한국 전통 난방 방식으로 방바닥을 데워서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마루. 집안에 있는 나무 바닥으로 여름철에 시원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서예의 심화. 한문서예. 한문서예는 고전 한문을 사용한 서예로 다양한 서체와 필법이 발전했습니다. 한문서예는 글씨의 형태뿐만 아니라 글의 배치와 구성까지 고려하여 예술적으로 표현됩니다. 예서. 고대 중국에서 시작된 서체로 단정하고 정갈한 필치가 특징입니다. 행서. 행서체는 예서와 초서의 중간 형태로 부드럽고 유려한 필체가 특징입니다. 한글서예. 한글서예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활용한 독특한 미적 표현이 특징입니다.
한글서예는 특히 조선 후기에 많이 발달하였으며 현대에도 많은 예술가들이 이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와의 연계. 현대에도 한국 고미술의 전통과 가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전통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고 있으며 전통 미술의 보존과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전시회를 통해 일반인들도 한국 고미술을 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고미술은 그 다양성과 깊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 보존과 발전은 중요한 문화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고미술의 추가적인 측면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한국 고미술의 주요 시대별 특징. 선사시대. 한국의 선사시대 미술은 주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유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입니다. 주로 생활도구와 용기로 사용되었으며 정교한 빗살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 거울, 방울, 검 등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청동기는 주로 의뢰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미술. 고구려 미술은 주로 벽화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고구려 벽화, 고구려 고분에서 발견된 벽화들은 당시의 생활상과 신앙, 자연환경을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무용총 벽화는 고구려인의 생활과 무용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제 미술은 세련되고 우아한 특징이 있습니다. 금동대양로 백제의 금속 공예품 중 대표적인 작품으로 불교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정교한 조각과 섬세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백제의 뛰어난 공예 기술을 보여줍니다. 특히 왕과 왕비의 금제 관식과 금동관이 유명합니다. 신라 미술은 화려하고 장엄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라의 금관은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었으며 화려한 장식이 특징입니다.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이 대표적입니다. 석탑 불교의 영향으로 많은 석탑이 세워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주의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는 불교 미술의 황금기라 불리며 많은 걸작들이 탄생했습니다. 석굴사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교 유적으로 내부의 불상과 석조, 건축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불국사는 다보탑과 석가탑 등 많은 석탑과 불상을 포함한 대규모 사찰입니다. 고려시대는 불교 미술과 도자기 예술의 절정기입니다. 청자는 빛이 색의 아름다움과 섬세한 상감 기법으로 유명합니다. 상감 기법은 철사나 백토로 무늬를 넣는 기술로 매우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불화는 화려한 색채와 정교한 묘사가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월관음도가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해인사에 보관된 팔만대장경은 고려 시대의 불교 학문과 출판 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고 다양한 예술 분야가 발전했습니다. 백자는 단순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흰색 도자기입니다. 다랑아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나 서민들이 그린 미나는 생활 속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소박하고 밝은 색감이 특징입니다. 서해 조선시대에는 한문서예와 한글서예가 모두 발달하였습니다. 한문서예는 주로 고전 문헌을 바탕으로 한서체가 발전했으며 한글서예는 한글 창제 이후 점차 그 예술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궁궐 건축은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경복궁, 창덕궁, 종묘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옥은 일반 민가의 전통 건축 양식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전통 미술의 현대적 계승. 한국의 전통 미술은 현대에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 주었다.